안녕하세요. 레그엘 의원 대표원장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저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발 뒤꿈치가 굉장히 아파서 그때 어떻게 저 스스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서 족저근막염으로부터 해방이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족저근막염에 걸렸던 거는 골프 연습을 하면서부터예요. 왜냐면 골프라는 운동이 체중 이동을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골프채를 잡고 이렇게 돌았다가 바로 뒤꿈치나 앞꿈치 쪽을 딱 디디면서 공을 치는 운동이라서 무리가 갔겠죠. 왼쪽 발바닥 안쪽 전형적으로 족저근막염 때문에 아프다는 부위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염증이나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내가 좀 자세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골프 치는 자세가. 아니면 체중 이동을 할 때 내가 힘을 주는 부위가 좀 잘못됐나 보다. 요거는 내가 조금만 자세를 바꾸고 조금만 교정을 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요. 계속 아파요. 그리고 점점 아파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뒤꿈치 너무 아파서 침대에 일어나서 발을 탁 디디는 순간 오늘은 아플까 말까. 좀 덜 아픈 날이 있고 많이 아픈 날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탁 디딜 때 아픈 날은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괜찮아요. 그럼 이제 좀 나아지려나? 역시 어저께 내가 자세를 바꿨더니 오늘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 하루 다음날 또 실망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제가 단순히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긴 게 아니고 염증이다. 이 족저근막에 미세 파열이 일어나서 이게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구나.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약을 먹고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제 몸을. 게다가 발바닥에다가 주사 놓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데 아플 때는 제 스스로 셀프로 주사를 놓거든요. 발바닥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염수하고 국소마취제하고 스테로이드를 믹스를 해서 주사 용액을 만들어서 우리 방 담당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요.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줘요. 제 발바닥에. 여기다가 찔러라. 깊이는 1cm다. 고민하지 말고 90도로 푹 찌르고 한 번에 약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맞았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저는 의사고 우리 담당 간호사가 주사를 넣는 거니까 그것도 못하죠. 자존심상. 꾹 참고 막 이렇게 불 끈지고 막 이 약물고 부들부들 참으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일주일 가요. 효과가.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아파요.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족저근막염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정맥 부전에 의한 염증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생겼던 거고요. 정맥 부전을 치료하고 나서 족저근막염은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게 왜 생기냐면 반복적인 손상 때문에 생겨요. 반복적으로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동작을 해서 뒤꿈치나 앞꿈치에 손상을 주게 되면 족저근막이라는 막이 발바닥 아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아치를 이루는 끝부분에 미세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텐션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이 되면 그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뒤꿈치 쪽에 있는 지방이 위축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싸고 있는 패드가 줄어들죠. 그게 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특징 중에 아침에 아픈 게 있죠. 아침에 첫 발을 딱 디딜 때 아파요. 그거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발이 이렇게 똑바로 딱 피고 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은 발이 이렇게 굽혀지겠죠. 그럼 족저근막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살짝 굽혀지면서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엉겨 붙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실어서 발을 딱 디디면 이렇게 엉겨 붙었던 게 우드드드드득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걸음을 걷고 나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뜯어졌던 그 부위가 다시 주변 혈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죠. 걷고 나면.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증상은 몇 주 정도 가는 수준이 아니고 몇 개월 이상을 가게 됩니다. 한 6개월에서 오래 가면 몇 년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잠복골절,
아니면 아치가 너무 낮아지는 평발이나 반대로 올라오는 묘족을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요.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을 검사를 해야죠. 제일 확실한 거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 발바닥 쪽으로 가는 신경도 검사를 하고 그 주변에 족저근막 주변에 다른 염증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치료는 굉장히 다양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인솔 많이 맞추죠. 신발 안쪽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의 인솔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당연히 먹겠죠. 아프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악화를 시킨다라는 그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염증이 줄어요. 근데 실제로 족저근막염의 조직학적 소견에서 염증이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는 염증이 없다 그래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요. 저도 이거 많이 했었어요. 효과가 괜찮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도중에 많이 아파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붙어 있다가 스트레칭을 쭉 하게 되면 이게 뜯어지거든요. 뜯어질 때 되게 아파요. 야간 부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밤에 잘 때만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반기부스를. 왜 그러냐면 발바닥이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잠을 자면 여기 다 들러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잠을 잘 때 얘를 펴주는 거예요. 기부스를 해서 이렇게. 이 상태로 발바닥을 쫙 핀 상태로 잠을 자면 이쪽에 들러붙지를 않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탁 디딜 때 통증이 없다. 이런 원리거든요. 효과 괜찮아요. 근데 다만 기부스를 하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듭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저도 이거 해봤는데 효과 좋아요. 체외 충격파 치료 많이 하시죠. 이게 거의 스탠다드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서 주변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염증을 줄여서 족저근막염을 치료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혈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의 문제는 이런 혈관 문제였어요. 그 부분에 주사를 놔서 혈관 치료를 하고 나서 저는 뒤꿈치 무겁고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던 거는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생각보다 흔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한다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